우리 지역의 의원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지역 의원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친밀해지고 우리 지역 현안까지 살펴보는 시간. 금요 인생 극장. 자, 오늘 금요 인생 극장의 주인공으로 용인 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 만나보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저희를 위해서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용인 특례시 수지구에 있는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있고요. 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신봉동과 동천동, 성복동이 좀 고질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시니까 또 하실 네.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자,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난 7월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1년 막 넘으셨잖아요. 예. 초선 의원이신데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당선된 후에 너무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나? 언제 1년이 지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네. 당선되자마자 작년에 이제 집중호우로 전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 지역구 중에 이제 동천동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그만큼 예, 많은 수해가 입었었고, 그래서 그 복구 작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네. 또 그걸 마치자마자 또 저희 지역구에 이제 고기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큰 이슈가 생겨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초선인데 용인시 행정도 잘 모르는데 또 어떻게 순번상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또 용인시 1년간의 또 결산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뭐 행정감사 본예산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뭐 1년이 어느 틈에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정신 없었습니다. 살림살이까지 또 함께 맡아봐야 되는 그런 또 직무를 보셨는데 그만큼 바쁘게 지내셨다는 얘기겠죠.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셨으면.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나는 주민분들은 무조건 많이 만난다. 제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이네요.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와,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주민분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편이신지 가시는 편이신지? 일단 이제 저희가 시의원은 이제 생활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주민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죠. 일단 주민분들께서 참여하시는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시간이 허락되면 다 참여하려고 하고요. 주민센터 각 이제 동네 주민센터도 자주 찾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또 민원이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자주 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고. 예. 근데 항상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또 그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을 뭐 정확한 정답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저는 어떤 방향으로 저희 용인시의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집행부를 만나서 제안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한테 시의원들한테까지 오는 민원은 이제 그 주민분들이 하다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냥 들어주는 자체로도 주민분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들어주는 것 자체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계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했던 것들은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의정 활동이란 게 뭔지 미처 적응도 하기 전에 수해가 났는데 네. 그때 너무너무 큰 수해가 났었죠. 재난 지역이 선포됐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그 수해가 나서 구청이나 관에 복구 요청을 하는데 워낙에 다양한 곳에서 수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지원을 나갈 인력이나 장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리 수해 복구 요청을 해도 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제가 이제 당선돼서 주민들이 저를 잘 모르는 상태인데도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굉장히 이제 분노해 있거나 심지어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저한테. 네. 근데 이제 그분들 그 현장을 보면은 그분들이 욕하고 분노해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기억에 그때 한 2주 정도를 수해 지역에서 그냥 출퇴근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고 출퇴근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장비가 정말 필요한데 그 장비들이 워낙에 다양한 곳에 장비들이 나가 있으니까 뭐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또 구청에 연락해서 그 당시 구청 직원들 제가 엄청나게 달려볶았죠. 그래서 또 장비가 오게 하고 그 복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네. 다리가 끊긴 마을이었는데 의원님만이 우리 마을의 등불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뭐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역구 이렇게 오가다가 만나면은 계속 지금도 다른 주민분들께 우리 이 의원님이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고요. 이런 게 너무 보람되고 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의원이라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또 깨우치는 계기도 됐습니다. 완전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큰 일을 맞닥뜨리시게 됐는데 네. 잘 헤쳐나가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눈앞이 깜깜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현장에서 네. 이겨나가신 거잖아요. 같이. 그렇죠. 네,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상상했던 내가 생각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모습과 실제로 시의원이 된 이후의 내 모습 뭔가 괴리감이 컸을까요? 아니면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밟아오셨을까요? 저는 원래는 네.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괴리감이 있다 없다 뭐 비슷하다 이런 것조차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원래 대학 졸업 후에는 광고 회사하고 영화사를 다녔었습니다. 뭐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대학생활 때 그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제가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졸업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던져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 얘기까지 듣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가 입으로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앞서 1부에서 용인특례시 이교우 의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쭉 나눠가고 있었는데요. 앞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영화, 광고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이제 앞에 이제 일부에서 드렸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좀 전파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재능이 없었는지 뭐 시기가 안 맞았는지 그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 제작은 뭐 그렇게 포기하게 된 거죠. 영화 제작은 조금 어렵게 됐다. 그럼 광고 회사는 근무를 꽤 오래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이제 광고 회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90년대 이야기라서 네. 요새들 아주 또 싫어하시는 라떼 이야기인데 라떼는 뭐, 말이야.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기억할 만한 광고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이제 90년대 제가 이제 그 TV CF 제작하는 프로덕션에서 네. 처음에 이제 조연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뭐 화장품이나 의류, 뭐 자동차, 음. 뭐 제과, 제약, 우와. 뭐 이런 다양한 그 제품들을 좀 찍었었고요. 네.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조이너스, 오. 뭐 코리아나, 오. 아모레 화장품, 기아 자동차, 오. 뭐 롯데제과, 뭐 일양약품, 일동제약, 뭐 오, 삐. 아, 네. 삐. 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 방송을 잘 몰라서요. 그렇구나. 굉장히 많은 제품들 광고를 찍으셨네요. 예. 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개씩 그냥 광고 찍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작품씩 1년에 한 20개, 한 5년 동안 했으니까 한 100편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브랜드 이름은 살짝 네. 이제 삐 처리된 걸로 예. 넘어가고 그러면 많은 스타들도 또 만나셨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TV 광고다 보니까 뭐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배우들을 많이 찍었죠. 뭐 심은하 씨, 우와. 뭐 최실아 씨, 우와. 지금 뭐 돌아가신 뭐 고 최진실 씨, 뭐 최민수 씨, 박상원 씨, 뭐 그 당시에 약간 TV에서 나오는 분들은 다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약간 영화 배우 스멜이 좀 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약간 영화 배우의 그런 뭔가 연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게 투자를 받지 못해서 제작은 못하셨지만 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 내가 보기에 이건 진짜 명작이다 하는 그런 영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부터 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받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극장인데 예전에 이제 을지로 사가에 국도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이제 시내 극장들이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또 아버지께서 주신 초대권 들고 여기저기 극장 다니면서 영화 보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영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뭐 명작들 너무 많아서 뭐 어느 한 편만 골라라 하면은 참 뭐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미국 입시 명문고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어떤 틀에 박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들을 교육을 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스토리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공부가 전부인 걸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바뀌어가는 굉장히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처음 상영됐을 때가 8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교조가 막 설립되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요새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뭐 공교육에 대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왜 영화를 보면 제가 약간 방금 굉장히 고퀄리티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화를 보면 보통 난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난 나중에 저런 얘기를 좀 친구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네. 꿈들을 꾸게 되잖아요.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나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는 저렇게 해야지 했던 그런 명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네. 이제 그 선생님이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책상 위로 올라가면서 옵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이제 외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걸 외치고 선생님이 이제 고맙다 뭐 이렇게 하신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가슴을 팍 치죠. 네. 예. 자, 그러면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 영화 외에도 의원님이 즐겨 하셨던 취미 생활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와. 음악도 좋아하고 특히 밴드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취미로 드럼을 좀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면서 어릴 때 또 음악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또 좀 꾸어보자 해서 네. 수지에서 이제 드럼을 치면서 이제 악기를 다루는 분들하고 또 모아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직장인 밴드 같은 예, 거. 그렇죠. 직장인 밴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변에 있는 팀들 한 팀 한 팀 모여지면서 밴드 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의 그 모임의 밴드들끼리 용인이나 뭐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네. 이게 뭐 20년도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거의 뭐 이제 인원 제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연습도 힘들어지고 뭐 공연도 거의 불가능했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전혀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아쉬우셨겠어요 그 당시에도. 예, 조금 네. 뭐 같이 그때 당시 음악했던 친구들은 저 빼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드럼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펜만 쥐셔도 이렇게 탁 리듬을 탕탕탕탕탕 네,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죠. 예. 요즘도 가끔씩 저는 취미로- 이제 뭐 혼자서 뭔가 생각할 때 손가락으로 뭔가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아. 책상이나 이런 거 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리듬감은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리듬감이 뛰어나야 드럼을 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직장인 밴드에 머물렀습니다. 아, 유머 감각도 좋으셔. 그럼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였어요? 이거 뭐 정치 입문 전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요. 어. 제가 이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네.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는데 음. 그 장애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또 이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좀 함께 일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용인시 장애인 롬볼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롬볼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잔디에 공을 굴리는 그런 이제 스포츠인데요. 이게 크게 뭐 활동량이 많은 게 아니라서 뭐 노년층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좀 인기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제 그런 모임의 연맹의 이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사로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인시에 롬볼 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분들이 연습을 하려고 해도 뭐 용인시를 벗어나서 성남시에 가시거나 이렇게 연습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사로 되는 그 시점쯤에 이제 롬볼 구장도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거기 이사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활동을 같이는 못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으로 응원드리고 또 제가 시의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도우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마음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행동파, 열정파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님을 보니까. 정치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수지구 성복동으로 이사를 온 게 한 20년 전입니다. 2002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년을 조금 넘어가고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의원인데 민주당 당원이 된 게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된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시절에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이제 그 이전에 원래 20대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때 가졌던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현안에는 큰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시사나 이런 뉴스나 프로들을 관심 있게 보고 네.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또 먹고 살다 보니까 뭐 현실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왔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사를 온 이후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4번이 있었는데 그 4번을 다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가 다 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은 힘든가 그러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춘숙 의원님께서 이제 공천을 받으시고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5번째니까 이번만큼은 이겨보고 싶다. 지금 이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춘숙 의원님 찾아뵙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또 하다 보니 또 당선이 되셨고요. 뭐 그때를 계기로 좀 지역에서 이제 정당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도 또 정춘숙 의원님의 뭐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지역과 이런 정치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정치 쪽에 관심도 많으셨고 또 이렇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권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또 이왕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또 현실 정치인 뭐 시의원으로 들어가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추천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군요. 상임위 얘기를 해보자면 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예, 예.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지역구가 이런 관련된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일단 좀 들어볼까요? 일단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도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특히 이제 용인은 개발도 많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도시고요. 네. 그래서 뭐 개발에 대한 뭐 계획, 뭐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뭐 그리고 뭐 기반 시설 확충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고 또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챙기고 또 주민들의 삶의 기본적인 뭐 교통, 뭐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총괄해서 살피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위원회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시의원이 되면서 네. 이제 뭐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보면은 저는 이제 문화복지위원회를 가고 네, 싶습니다. 그게 좀 더 어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지역구가 네. 이제 산을 등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동네다 보니까 아직 지금도 산을 깎아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환경에 대한 문제도 그쵸.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문화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특성상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가야 우리 지역구에서 할 일들을 많이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역구인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대 현안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겠어요? 예, 우선 이제 저희 수지 같은 경우는 네. 인구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거든요. 지금 인구가 37만이 넘어섰는데요. 그에 비해서 교통망이 되게 부족하고 특히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굉장히 원하시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 용인시를 포함해서 성남시, 수원시 이 세 개 시가 같이 추진해 왔는데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소에 있는 기지창을 옮겨올 부지를 확보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 세 개 시에서 못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좌초될 위기였는데 저희 수지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춘숙 의원님께서 이거를 이제 화성까지 연결시키자 그런 안을 만들어내시고 화성시에는 부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일이 갑자기 급 진전돼서 네. 지금은 화성시까지 포함한 4개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개 시의 시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연장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조사 영역도 들어가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지구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이제는 조금 속도가 붙겠네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의원님께서 꼽으시는 나머지 지역 현안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인구 37만이 넘는 대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수지 내에는. 그래서 뭐 위급한 상황에서 수지 주민들은 뭐 인근 분당이나 수원이나 아니면은 뭐 기흥구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도시에 맞게 응급실을 갖춘 공공의료원이 꼭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제 민생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조례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지를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네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용인시 5개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그 이태원 참사라는 안타까운 그랬죠. 사건을 맞이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용인시는 어떤가 봤더니 500명에서 1000명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했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용인 시민은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시에서 열리는 5개 행사 안전 관리의 필요 사항을 담았고요. 이로 인해서 한층 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내는데 성공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지역에서 공로패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특례시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로패를 받았는데요. 네네. 예, 정말 감사하죠. 이 상을 주셔서 이게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상을 받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이제 받은 상인데 사실은 이 상은 저희 용인시에 있는 32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받으셔야 하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일찍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십니다. 일찍 받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주민분들의 민원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정신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의 미래가 참 밝다.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 더 특히 힘을 쏟으실 생각이세요? 이제 제가 당선된 저희 지역구가 이제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인데 네. 여기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구인 이 세 개 동은 특히 수지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파트가 많고 인구가 막 늘다 보니까 네. 아파트촌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잠자고 다시 출근하고 뭐 문화생활도 아예 외주로 나가서 누리고 뭐 외식이나 이런 것도 또 아예 밖에 나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직장 생활은 외지에서 한다 해도 이 내 마을 내 고장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또 주민들과 서로 이웃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시민들이 이교우 의원은 이런 의원이었지라고 기억이 된다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딱 한마디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항상 돌아보면 옆에 있었던. 예. 오늘 돈키호테 찾아와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익숙하셨죠? 저 방송 처음인데요. 이상한데요. 뭔가 제가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오늘 너무나 떨지 않고 잘해주셔서 너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고요.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특례시 의회 이교우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